음, 여기는 농촌진흥청의 큰 집이라만 여기는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작은 집이야. 첫 번째 작은 집은 국립농업과학원이고 두 번째 작은 집은 국립농업식량과학원, 세 번째는 원예톡창과학원, 네 번째는 축산과학원이라 있대. 근데 여기는 저기 세 번째 원예 독착과학원이라 요 근래에 요번 10분간 거리에 이 네 기관이 다 있는 거야. 김제에. 그래서 국립농업과학원은 토양, 발효식품, 민간의 미래 먹거리, 곤충 그런 걸 연구하고 두 번째 식량과학원은 쌀, 고구마 그런 걸 연구하고 세 번째 원예 토착과학원은 꽃, 과수, 인삼, 버섯, 약용작물 그런 걸 연구해. 그 네 번째 축산과학원은 돼지, 장기, 이식연구소고 인식연구, 소, 돼지 그런 걸 어떻게 키우나 잘 연구하는 데야. 그래서 여기서 과학을 저기 농업 과학을 연구하고 그러는 데래. 1953년대에 부산 동래구인 부산중앙원예기술원에서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하다가 거기 초대 원장님은 의장춘 박사님이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원예특작학원을 하다가 2015년 2월 말까지 거기서 일을 하다가 여기로 52만 평으로 100년을 계약하고 이사 왔대. 호배추. 네, 공보배추, 엉겅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심코 짓밟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의 효능을 입증하여서 저희 기관에서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농가에 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 이렇게 두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삼특작부는 충북 음성에서 내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삼과 약용채소 연구센터 있는데 양파, 마늘, 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하마늘 아주 껍질에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껍질째 먹는 과일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과일들은 뭐 좀 두껍기도 하고 뻣뻣하기도 하지만 새로 만드는 과일들은 껍질을 얇게 만들어서 조금 더 얇게 만들어서 깨끗이 씻어서 꼭꼭 씹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과는 물론이고요. 배 껍질을 얇게 만든 품종이 나왔고 복숭아, 포도도 껍질째 드시면 좋고요. 또 단감 껍질을 부드럽게 만든 품종이 나왔고 또 참다래, 또 복숭아 겉에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털이 불편한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맛있고요. 이렇게 뒤로 탁 제껴줄수록 흰 부분 이렇게 나올 때 최고의 맛을 냅니다. 단맛이 나고 꼭지가 딱 작게 딱 달라붙은 거 있죠. 신맛이 나고요. 좀 맛이 덜하죠. 이 매향 같은 것들 경도가 강하고요. 좋고요. 그리고 아주 진한 맛이 납니다. 아주 맛있어요. 작게 달립니다. 서량보다 적게 달려요. 그래서 농가에서 좋아하진 않지만 수출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매향 서로다 이제 더 크게 이제 하나의 과일이 돼서 나올 수 있고 포장재도 이렇게 신선함을 더할 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늘 품종 홍산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깐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깐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클로로필 성분으로 아주 좋은 물질로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 나라인데 이것을 연구했을 때 여자 선생님 이름이 황엄지였어요. 지금 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자기 이름을 품종명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지 하얗습니다. 단맛이 나고 가공해서 분말량 강화, 기능성 잎 전용 품종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다리 아프셨지 않아요? 많이 아프신 모양인데. 또 여기에 이제 이 적영이라는 품종도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희 기관에서 한 16, 7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고추의 특징은 고추꽃이 순차적으로 피지 않고 일시적으로 꽃이 핍니다. 일시적으로 달리고 일시적으로 붉어져요. 고추의 농사를 한두 번에 끝낼 수 있도록 농가에 이제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대비해서 고추를 또 농기계가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겨냥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여기는 사과 품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루비에스가 급식용으로 하나씩 나눠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각 사과가 이게 갈변된 거 우리가 먹으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급식용으로 이렇게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탁구공의 1.5배 내지 2배의 크기로 작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배 품종 중에서 이것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조이 스킨,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 이런 플럼 코트 들어보셨는지요? 네. 플럼 코트, 살구의 좋은 맛과 자두의 좋은 맛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으로 단맛을 줄이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늘려서 만들어진 심포니, 이렇게 해서 심포니, 하모니, 티파니 이런 것도 플럼 코트들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기능성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화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을 또 열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킹, 우리 품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장미 품종은 스프레이 장미입니다. 꽃 중에는 우리 오신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있고 스프레이 있죠. 이 스탠다드는 줄기 하나에 큰 꽃이 위에 하나 있는 거 스탠다드라고 하죠. 이 스탠다드는 처음부터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칙지를 다 따줘서 위에 있는 하나만 키우는 거죠. 얘는 스프레이 장미꽃의 이름은 아이스윙, 가시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가시에 의해서 꽃이 손상되고 작업하기 불편함을 덜고 부케용으로 적합하게 세계 여러 나라에 또 수출하고 있는 우리 품종인데 얼마 전까지 여자 과장님, 화해 과장이 되셨었거든요. 네, 아주 카리스마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육종에서 만든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야, 가시가 없구나. 네. 우리나라 복숭아 품종의 1호가 되겠습니다. 유명심이. 자, 우리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기관 찾아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마다 궁금하신 게 다 다르실 텐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대답 못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어느 기관에는 다 국가기관에는 민원실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저희 기관의 지역번호 063-238-6000번에 전화하시면 직접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을 담당 박사님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 알려드리고 여기 있는 포도는 청포도예요. 네, 청포도는 농가에서 청포도로 드시려고 재배했다가 먹고 남은 것을 포도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백포도주. 세계 와인대에 나가서도 상도 받은 품종이 되겠고요. 이 와인 한 병이 5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고 있는 농가의 아주 고소득 작물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하고 있고요. 맨날 사쓰고 싶은데 그렇지 않죠. 인삼을 수경 재배를 합니다. 깨끗하게 재배된 잎과 줄기의 추출물을 아모레 기술이전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모레 설화수의 아이크림. 또 귤에도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귤을 이용해서 다양한 화장품을 만들어줘서 식품되고 있습니다. 또 약용작물 버섯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른 제품들 만들어서 또 농가에 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이런 작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 재배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온난화 대응 농업연구소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귤도 점점 재배 지역에 올라오고 있고요. 양빛, 감자하고 배랑 좀 섞은 맛이 납니다. 시원한 맛이 나고 고구마같이 감자같이 흙 속에서 살고 있고요. 고추 같지만 고추는 아니고 오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위를 보면서 거꾸로 자라고 있고요. 끈적끈적한 뮤신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청오크라, 빨간색의 청오크라도 있고요. 잘라놓으면 별 모양으로 아주 예쁘고요. 네, 오크라, 인디언 시금치, 또 또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들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위나 장에 아주 좋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티초크 얼마 전에 방송에 각종 요리로 나오는 거 제가 봤고요. 아주 영양성분이 많다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애플망고는 전남 고흥이나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그냥 나무에다가 이 애플망고 하나하나 밑에다가 다 양파망을 걸어두고 자연 낙과가 되도록 최고의 맛으로 최상의 값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익기 전에 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배하고 있고요. 패션프루트 100가지 향이 난다 그래서 백향과라고도 불리죠. 이 열매의 꽃 이름 아시죠? 아시죠? 네. 생각이 안 납니다. 시계꽃이라고 들어보셨죠? 시계초라고도 돼 있고 정말 이런 자색 꽃을 가진 요만한 얼굴을 가진 꽃에 정말 시계같이 바늘이 2개가 있어요. 이 꽃의 열매 백향과 패션프루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점점 재배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기후도인데요. 작물의 재배 지역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사과의 재배 적지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연두색은 재배 가능지인데 연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기후에 맞는 품종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기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기후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에 맞는 품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과배, 복숭아, 포도가 재배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또 단감이나 귤이나 열대, 아열대 작물들은 재배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가 가능한 것들 이렇게 해서 재배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남 나주의 배연구센터에서 단감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감, 네, 감 중에서도 단감, 네,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도 저긴데 서울한 곳인데 사과 이제는 대구 사과가 아니네 그럼? 원하실 때 현장에서 2분 안에 확인해 드리는데요. 코로나 진단 키트랑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라는 즙을 떨구면 바이러스에 걸리면 2줄로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단해 드리고 있고 또 과수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사과배, 복숭아, 포도에 그 묘목부터 변이 없는 묘목을 만들어서 지금 보호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였고 또 지금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토롤 트랩이라고 하고 있는 해충들이 대부분의 벌레들이 노란색을 많이 좋아합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벌레도 있어요. 노란색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을 가지고 끈끈이 트랩을 만들어서 이 끈끈이 트랩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 해충들은 와서 붙습니다. 노란색을 좋아하므로 여기에는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찍혀서 데이터를 전송으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확대해서 보면 무슨 벌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경상도, 제주도, 충청도, 저기 전라도 멀리에 무슨 벌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지 많이 번지기 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우리 박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예찰하러 다녔습니다. 교통비, 인건비가 엄청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롤 트랩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오토롤 트랩이야, 오토롤 트랩. 우리나라가 이제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대비해서 농기계, 스마트팜을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런 영상들, 우리나라의 농업 미래를 위해서 하는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채소 농사 지으시는 분들보다 과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과수나무에 꽃이 일시적으로 필 때 그 꽃속기를 이제 사람이 다 일일이 못합니다. 또 적과도 해주고 전종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농기계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이 되겠고요. 꽃이 일시적으로 필 때 이것이 농기계가 다니면서 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동 꽃속기가 될 수 있고 적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이 되겠고 이제 농약 살포도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들로 이 하우스의 실내가 43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때 작물도 재배가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물을 이용했는데 하우스 내부를 안개식으로 싹 분무를 해주는데요.
이 작은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위로 올라가서 이 하우스 내부가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10도 넘게 다운을 시켜서 31도까지 다운을 시켰어요. 그래서 각종 채소류 종류, 가채류 종류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하우스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뒤에 있는 것은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한 4층 높이 큰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4층 높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기관의 저장 유통과 수확부 관리 기술인데요. 그 딸기도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출을 하게 될 때 비행기로 수출을 했어요. 유통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유통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통기간을 늘리는 연구에 성공을 하였는데, CO2 처리 기술, CLO2 처리 기술, 동시복합 처리 기술에서 곰팡이균까지 잡아서 열흘 정도 그 상태 그대로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박으로 수출해서 유통비를 절감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참외도 4, 5일 되면, 일주일 되면 이렇게 갈변이 되거든요. 갈변이 된 거는 안에는 이제 좀 먹을만한데 겉에부터 갈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 가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열수 처리라고 해서 한 50도 정도 약간 뜨거운 물에 2분 정도 담갔다 뺀 모습이 되겠습니다. 2분 정도 담갔다 뺀 모습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화해류 같은 것들 박스 포장할 때 튜브에 물을 담지만 튜브가 누여지니까 물도 누여져서 물 빨아 올리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그란 링으로 튜브를 가운데를 딱 막아두었습니다. 물을 넣고 했더니 물이 끝까지 이제 빨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신선함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요, 인삼이 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까만 차각막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저희 기관에서 인삼의 이중 구조 하우스를 통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발표를 하였고요. 또 정관장에 다니시는 분 계시죠? 정관장에 다니시는 분 계세요? 정관장에서 홍삼을 만들 때 구중구포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홍삼 엄청 비싸게 팔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 번부터 9번까지 찌고 말리고를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3번에서 4번 찌고 말릴 때 맛과 영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삼이라 이름을 지었고 각종 제품들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표했고요. 여기 있는 이 스티로폼 포장재 같지만 일반 스티로폼 포장재가 아니고요. 일반 스티로폼 포장재는 버려지면 썩질 않습니다. 얘는 버려지면 금방 썩어지는 친환경 포장재인데, 버섯 위에 부분 드시고 밑에 있는 배지 버려지는데 그 버려지는 배지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거예요. 작게, 크게, 네모 다르게, 세모 다르게, 동그랗게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죽 느낌이 나는 이 키홀더, 이거는 영지버섯의 균사체 배지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가죽 느낌의 소재의 제품이 이제 점점 저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되겠고요. 도시농업과인데 식물이 우리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텃밭, 옥상 정원, 일반 가정에도 6, 7그루 작은 거 큰 거 두면은 공기 정화도 되고요. 여름철에 실내 온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좀 막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방에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유해가스를 흡수하는 식물이 무엇인지를 또 연구하였는데, 스킨답서스 아시죠? 스킨답서스를 또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 잠자는 침실에 잠자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또 식물을 무엇인지 알아냈어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들 그거 주면 좋고요. 또 아이들 공부방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게 해준다는 허브식물 중에서 로즈마리, 그런 것을 식물을 가지고 우리 몸에 어떻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네, 육성한 품종들 사진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장춘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씨앗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이다. 하나의 좋은 종자가 우주만큼 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들 이렇게 연구해서
좋은 품종들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기능성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간첩제 연분기가 많기 때문에 연분에 강한 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더니 날이었습니다. 백합. 그래서 백합을 주제로 해서 각종 경관 화훼들을 심어서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오신 분들 잠시나마 보실 수 있는데 가보니까 정말 광활합니다. 면 이름이 광활면이에요. 광활면. 네, 그래서 지켜서 여기서 인쇄돼서 나오는데 오신 분들이 가운데로 보여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같이 찍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뒤쪽으로 우리 네, 선생님들 드시면 좋겠고 자 한번 쓰신 대로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바라보세요. 0 하면 찍히는데 위에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좀 위로 보세요. 자, 0 찍힙니다. 이렇게 한번 인쇄 한번 해볼까요? 네. 아주 우리나라 효자 작물로 세계 시장에 나가 있는 전목선인장은 거의 우리나라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기계로 접붙일 수는 없고요. 사람이 일일이 실을 묶어서 접붙이는데 이 위에 있는 동그란 것은 구라고 합니다. 지금 구에서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 동그란 것은 구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초록색은 삼각주라고 해요. 삼각주,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주는 길게 키웁니다. 크게 키워서 길이만큼 잘라서 필요한 길이만큼 잘라서 이 구에서 지금은 얘 구가 아직 어리지만 얘가 오래되면 새끼가 달리는데 자구라고 해요. 자구의 지름이 1cm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에 위에다 올려놓고 실을 묶어서 접붙이는 접목 기술인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손기술을 못 쫓아오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미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수출 규격은 삼각주의 길이로 수출 규격을 정합니다. 이것은 9cm나 10cm 정도 될 것 같고요. 얘에서 자란 자구는 쓰지 않습니다. 생육이 더 되기 때문에 14cm에서 자란 자구를 빼서 네, 접목 선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양, 음성, 상추 등 데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수출하고 있습니다. 귤이 뽑힌 거네. 귤이 끝에서 귤 종류가 여러 종류야. 금화. 아보카도 그래서 열대 식물들 이렇게 심겨진 열대 식물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파파야의 특징은 저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무 생채 같이 무 깍두기처럼 이렇게 담가 먹을 수가 있고 얘가 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서 3분의 1 정도 변했을 때 과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네, 파파야 그 해에 심어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살렸다. 네, 고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깍두기처럼 담그는 자기 몸을 이렇게 오므라드는데 미모사 네. 은주가 얘기해. 저기 두명 비모사래 저기. 미모사. 저기 나무에 2명 달려 있잖아. 얘 좋다고. 못생겨서. 잘생겼어. 아유, 우수같이 생겼어. 이게 미모사라는 거야. 미모사. 비슷한데 관음축은 아니고 종료축입니다. 얘는 남성적인 아주 힘차게 이렇게 남성적인 것이 좀 이미지로 그렇다면 쟤는 아주 여성스럽게 아주 가녀리게 종료축 관음축이래. 네, 이렇게 해서 관음축. 종료축 손모양을 닮았다는 색이 흑있습니다. 7가닥에서 9가닥으로 갈라져 있고 팔송이 이건 관음축이래.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뒷거의 근처에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관음축이고 요거는 종류죽이래. 여성처럼 생겼다. 이건 팔순이래. 팔순이. 이건 팔순이. 백냥근이래. 백냥근. 요것이 백냥근. 백냥근. 집에 가서 죽이시는 식물이죠. 맞아요. 그때 미세먼지 무기정한 식물로 사랑받고 있었던 할아버지 수염을 닮았대. 이름이 붙어지. 수염이야. 얘는 건조하면 수염. 건조하면. 뭐?
필란티시야. 이게 필란티시야. 할아버지 수영 가시다. 주거나 상처를 내면 더 강하게 향을 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계수나무 가지. 월계수나무. 이게 월계수래. 냄새가 향이 좋네. 세이지, 한잎 세이지 허브 식물이죠. 네, 입술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한잎 세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카르페트 세이지인데요. 제가 향기 나는 거는 좀 상처를 내주셔야 된다 했죠. 그냥 통으로 향기 맡지 마시고 찢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얘 아니고 여기 요거는 제가 다 이거 만든 건데 너무 많이 컸어요. 이거 먼기 공기 정화 식물이에요. 바이오월에서 벽면 녹화로 저희가 특허를 내서 저희 고대 식당에 식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습니다. 상주하고 저희 김제가 2차 선정이 돼서 스마트팜을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밀양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제 거기에 한 군데씩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왜 처음에 생겼냐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선 그 고령화입니다. 고령화가 되고 농촌이 더 도시 지역보다 빨리 고령화가 돼서 여러분들도 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한 75 먹으신 분들이 거기서 청년에 들어가요. 경로당 들어가지를 못하고 바닥 걸레 땄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동력 감소예요. 일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 농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그 남녀가 둘이 결혼을 해서 예전에는 한 명도 못 나요. 0.78 정도 됐었는데 제가 설명하는 그 동안에도 줄어서 0.68 뭐 이렇게 됐어요. 출생률이. 그러니까 낳지도 않고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말했었죠. 국가소멸 1순위라고 대한민국이요. 이런 뜻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이런 그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저희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이 힘들고 하면 농작업 자체를 좀 편하게 해보려고 이 시설과 연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TV로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과수농가가 꺾일 때 뭐 복숭아나 사과나 이렇게 꺾일 때 냉이 와가지고 꽃이 싹 갈변돼 버린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이렇게 나서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연재해도 한번 극복을 해보고자 시설적으로 계속 이게 넘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전체 경기 면적 중에서 한 30%까지 시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문제 의식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노동력 절감, 그다음에 그 기후변화 대응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PPT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추진 배경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김제시 백구면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좌측 보시면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우측 보시면은 호남 고속도로 해가지고 좀 요지 그 접근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교통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이 딱 내리면 혁신밸리 보신다 하면은 여기를 제일 많이 오세요. 뭐 상주나 이런 데 안 가시고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조성 사업을 해서 이걸 지었는데 사업비는 한 1,044억 정도 들어갔어요. 면적은 축구장 한 30개, 21.3m 정도 돼요. 저희들은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상당히 좀 넓은 면적에 그리고 그 안에 8.8헥타 정도의 건물이 서 있어요. 온실하고 실험실하고. 내부는 이렇게 처음에 여기가 버려진 유지, 그러니까 저수지였는데 이걸 메꿔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구성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좀 많았었어요. 뭐 다른 걸로 사용해보면 아니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멸종위기 생물이 또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환경단체에서 또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세 번째 뭐 이런 것은 다 설득을 드렸었는데 세 번째 이 물 문제, 지하수 개발 문제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시설 원해를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초경재배가 아니라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이 용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 용수 문제에 저희들이 걸렸는데 이 지역에다가 5개의 대형 관장을 봐가지고 저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려고 했어요. 근데 끝끝내 반대를 하셔가지고 왜 반대를 했냐면 이 주위에가 포도 단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다 뽑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농사를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기 금강물을 끌어당기고 아니면 저쪽 그 지나가는 부용천이라는 냇물을 또 끌어당겨서 정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 3,000톤짜리 지하 저장고가 있어요. 이쪽에서 물을 끌어다녀가지고 정수를 해서 이쪽에다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시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이따가 청년보육 실습농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청년농들 만 40세 이하 청년들을 52명을 뽑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여기는 김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지어놓고 여기서 교육받으신 분들 그리고 김제 시민이면 이 임대용 스마트팜을 저렴하게 빌려서 연습을 하고 교육받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층온실은 조금 대상이 좀 틀린데요. 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분들이 이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ICT 기자재나 뭐 이런 그 자동제어 시스템을 연구하면 됩니다. 연구소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밸리 지원센터는 지금 여기 2층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는 그 관리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층 아니 이 위에 3층에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청년보육 실습농장은 전라북도 특별자치구 농식품 인력개발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목적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온실 구성은 15개실로 되어 있는데 뭐 예비로 하나 있고 교육형 실습 온실이 4개, 그다음에 경영형실 실습 온실이 1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52명 공이 4개 스마트팜에서 52 이렇게 뽑으니까요. 한 200명 정도, 208명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20개월 동안에. 20개월 동안에 교육 훈련이 어떻게 되냐면 인문교육을 2개월 받아요. 스마트팜이 뭔지, 다음에 작물 재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6개월 동안 이제 학교하고 좀 틀립니다. 조금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 온실에 아까 교육형 온실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과정 실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1년 동안에 이제는 경영 그러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오는 이유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 실습을 자기 책임하에서 연금 계획도 세우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수익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끔 1년 동안 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저희들이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조금 단순한 시스템인데요. 이게 좀 그 치밀하다고 해야 하나요? 저희
그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에서 저희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이 교육 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보육 시스템 공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 아까 자랑할 만하다는 게 이 교육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0.1대 1인데요. 5명 써가지고 지금 한 명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이유는 아마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 교육 만족도가 크다는 거겠죠. 여기서 한 2km 떨어지는 곳에 한 14년 전부터인가요? 1000평짜리 유리호실을 전부 전라북도에서 농업인들을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 노하우를 가진 교수님들이 그대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바로바로 모터가 깨졌다든지 센서가 나갔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그 신입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보실 때는 이렇게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로비고 재배 포장이고 관리 사무실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김제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오실 구성은 10개예요. 이게 한 개당 1200평 정도 되고 한 구역에 3명씩 들어가서 10구역이면 30명 정도가 지금 그 청년농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또 임대료가 되게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2만 원에서 35만 원을 1년에 내면 1년 동안 이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설은 다 돼 있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가 되게 싸요. 다른 데보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역 히트펌프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한 일반보다는 한 70% 정도가 세인 거예요. 경영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밖에서 경영비 분석이 안 돼요. 임대기간은 3년이고요. 그러니까 한 구에 1200평을 쓰는데 3명의 농업인이 100만 원만 내면 1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꽉 차서 지금 복합동하고 과체동 5개씩 해가지고 10개씩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키우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은 좀 다양하게 키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농들은 여기 이 3년 동안 농사를 져서 자기들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이렇게 저축을 해서요. 나중에 자기가 농촌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 시설을 지을 때 그 시설비를 쓰려고 자금 회전이 좀 빠른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토마토가 많습니다. 딸기도 한 농가, 파프리카도 한 농가 이렇게 되는데 또 유럽형 상추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진 않습니다. 재배 포장 아까 그 내부 시설은 똑같습니다. 청년보육 시스템 농장. 실증호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농업 관련 어떤 실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활용을 하는데요. ICT,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ICT 기자 올라오시면서 유리관에 이렇게 전시된 거 보셨죠? 24개 종목인데 여기 모터나 센서 같은 것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하고요. 다음에 복합환경제약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작물 신작목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개실을 각 그 유리호실, 비닐호실, 식물공장은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데요. 노지 같은 것까지 다양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개사 모집인데 지금 그 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예전에 그 실용화재단이라는 데서 여기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김제시에서 위탁을 여기다 주었습니다. ICT 기자재 및 복합환경 제어 그리고 신품목 개발을 연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배 포장이나 공용 지역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여기 특징적인 거 뭐냐면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검사 장비가. 이걸 저희들이 김제시에서 다 사가지고 이제 같이 공동으로 이걸 빌려서 실증을 하라고 해서 빌려드리는 겁니다. 지원센터는 아까 관리사무실이라고 했었죠. 1층은 각 사무실들 나와 있는 사무실들이고요. 2층은 이렇게 회의실하고 교육실 이렇게 꾸준히 되어 있고 3층에 보면 빅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봤을 때는 그 생육 데이터하고 환경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력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뭐 책장 천장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것은 1세대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편의를 위해서 1세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 개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걸어주면 이 데이터대로 그 온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센서나 뭐 이런 그 밖에 그런 것을 통해서 외부 환경들을 컴퓨터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생육 데이터는 뭐냐면 작물들이 크는 속도나 뭐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뭐 체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걸 이제 생육 데이터라고 하고 환경 데이터는 밖에 센서들을 이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 데이터는 이 컴퓨터로 돼요. 근데 생육 데이터는 지금 다 가서 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각 스마트폰 혁신밸리에서 전체적으로 그 거점으로 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농경원을 다 올리고 있어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 AI 분석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초기 분석 단계라 1.5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2세대가 데이터인데 3세대가 뭐냐면 스마트폰 3세대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로봇가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도 하고 수치기도 하고 그 운반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분류 작업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4개 기관이 이게 저희들이 4개 기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혁신밸리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좀 빨리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좀 시원해지네요. 제가 이렇게 그 준비를 하려면 한 30분 전에 와서 이게 좀 틀어놔가지고 오셨을 때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빨리 오셨어요. 혹시 여기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주시고 현장을 보고 하시겠습니다. 병행 같은 것도 데이터가 합니까? 예? 병행 같은 거. 병행? 네. 여기는 스마트팜이라 약을 안 쓰시는 줄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의실에 들어가 있는 병의 수도 많고요. 그걸 갖다가 데이터가 해요. 병의 수 데이터. 그거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시설에 하고 노지에 병의 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농촌 진흥청이고 그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니까 나와서 다 데이터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병행 같은 것도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물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노지에서 토양에 의해서 입양되는 그런 그 바이러스나 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환경 조절을 통해서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팜. 저희들도 약 씁니다. 근데 최소한 쓰죠. 그걸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가서 계속 보면서 병행 봤어요. 이런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그 수준. 근데 앞으로 이렇게 수학 로봇도 보셨겠지만 들어가가지고 로봇가 계속 수차로 다니다가 이상 병기이 있든지 지금 그런 것이 캐치가 됐을 때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그걸 알림을 저희들이 받고 나중에는 서로
그 센서하고 컴퓨터하고 또 제어기까지 연동이 돼가지고 정밀 그 부분만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단계라면 한번 보죠. 예, 지금 아까 산업 하시는 청년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난방비가 다 적혀지고. 예.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현 난방비로 해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저게 경영상 지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100% 스마트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가 1200평의 수익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전제가 뭐냐면 기술력이 똑같아야 돼요. 종목도 똑같아야 돼요. 그게 힘듭니다. 어떨 때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1년에 수익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매출이 한 3억 정도 가까이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기존의 농가들이 20년, 30년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스마트팜에서 갑자기 그렇게 횟수가 이렇게 보상이 돼가지고 스마트팜에 와서 무지 잘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30년 농사 지으신 분들하고 수익이 이제 한 2년차 청년농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을 수도 있어요. 틀립니다 이게. 네, 그런 수익을 지금 만들어내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게 한번 시설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 지도사로 농업 현장하고 일선에서 제가 있었어요. 귀농 지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받고 청년분들 와가지고 바로 시설을 지어놓고 수익을 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99%가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청년농들은 5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죠. 근데 제 질문이요. 예. 지금 청년농이 여기서 이제 양성이 돼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5년간 실습을 했기 때문에 예.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년농들의 투자비를 회수고 아니면 저희들이 청년농들이 예. 그 위험성이 다른 막 시작하시는 분들 네. 거기에 비하면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자식이라도 보내려면은 예, 예. 그러한 어떤 확신이 서야 그것도 또 보내는 것이지 무조건 그런 확신이 안 쓴다 하면은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물어보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보낼 수가 없는데 경계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항의 전화 엄청 옵니다. 떨어지면.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냥 저희들이 이게 농촌진흥청에 시설원에 연구소가 있어요. 직접 내재형 하우스를 그리는 데가. 스마트팜은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꼭 회사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만약 지으신다고 하면 그 회사를 지금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빨리 스마트팜에 대한 그런 설계도를 내놔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지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 한 필지에 1,200평이에요. 보통 200평 정도를 주차장이나 어떤 사무공간을 쓰시고 1,000평짜리 오지를 32mm 파이프 4연동, 5연동짜리 줘요. 거기다가 스마트팜 어떤 그런 내용을 넣나 싶으면 아니 여기 있는 거 같이 맞는다 하면은 10억 정도 듭니다. 1,000평에 10억. 그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조는 그 조건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이 국가에서는 확실한 데다 성과 있는 데다가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밀 언덕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도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최대 얼마? 여기 교육생 기준으로 한다. 이 교육생은 여기 나오면은 저 시설 자금으로 해서 저쪽 저희 말고 도에서 20억, 30억까지 해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4억 3천, 4억 4천까지 좀 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청년이라고 말하면 몇 살까지를 말해? 40세까지요? 그럼 그 지원해준 돈은 안 갚아도 돼요? 아까 4억 3천에서 80%는 저희들이 그냥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는 자본하면 돼요. 600명. 그럼 40 넘으면 못해요? 이자도 있어요? 이자. 이자? 있죠. 그러니까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라는 거 아까 그런 보조 사업이 아니라 융자가 있는데 이 청년들 그러니까 후계농이나 젊은 분들이나 후계농이나 아니면 그 청년 창업농 이런 분들한테는 2% 지금 이 대상이 무슨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이 제한 말고 무슨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예, 청년 예, 청년. 그거 무조건 와도 예, 하겠다 하면 예. 근데 이제 만약 이렇게 뽑을 때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점은 못 받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농사를 졌다든지 아니면 그 농업계 대학이나 뭐 학교가 나왔다든지 그런 거죠. 타 지역이어도 여기는 타 지역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경상도하고 저쪽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셨었어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은 예? 안 갚아도 되는 돈은 얼마나? 그리고 망해요. 그런 큰일 납니다. 학비는 없어요? 학비는 줘요. 얼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녀분들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숙박비로 저희들이 30만 원 하고요. 다음에 교육비로 40만 원. 20개월 동안 여기 청년부의 실습목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70만 원씩 한 사람당 받아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이요? 밥은 4개 줍니까? 돈으로 드립니다. 여기 그 스마트팜에 작물을 주니까 팜평가 스마트팜 후보 이렇게 됐는데 이 작물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청년보육 실습농장은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작물을 정해요. 여기 오이도 있고 까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인대어 스마트팜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한번 해보자고 해도 자기들이 싫다고 안 돼요. 경쟁률은 보통 몇 프로예요? 손자비가 10억이 넘게 들어가면 어쨌든 이거는 장기 거리라 하더라도 자기가 안고 가야 될 비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농산품 자체가 굉장히 작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갭을 어떻게 메꿔요? 못 메꿔요.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제가 농사 하시려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죠. 손익분기점. 그게 만약 여기에서 자기 돈으로 보통 저희들이 저런 시설을 지으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 사면 저 바깥쪽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이중벽화로 해서 이 보온력이 상당히 좋은 걸 저희들이 써요. 그 열 손실 때문에. 그리고 저기 청년보육 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호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은 인베어 스마트팜은 비닐하우스도 위에만 쳐져 있어요. 그럼 LED가 아니니까 LED 아닙니다. 신문공장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지으려고 하고 치고가 보통 2.5m 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6m, 10m입니다. 가보시면 이제 그걸 한번 보시고 하는 게 10억 들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청년농들이 지으면 자기 돈 한 4억 정도 들고 뭐 그 융자나 뭐 이런 거 저 보조 같은 거 3억 정도 받아서 한 7억 정도가 되는데 청년농들이 이게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자기 생활 좀 하고
하면서 이 빚을 갚으려고 하면 진짜 빨리 갚는 사람들 10년. 네. 10년 정도 걸려요. 그거는 혼자서 일하는 것도 1인 노동이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좀 필요 없는 이런 자신감을 드리려고 안 해요. 현실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만약 농사를 하신다고 하면 절대 그냥 맨몸으로 막 사서 뭐 하지 마시고요. 남들이 하는 거 또 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장소를 가셔가지고 직접 체험을 해보세요. 그 계산도 해보시고 농가들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처음 또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 작게 지으세요. 조금 해보세요. 50평이든지 뭐 100평이라도 해보고 다음에 작업 선택을 하고 또 이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초기 투자비가 본인 사업에다가 융자 7억 받아서 하면 7년에서 10년 빠진다 그랬잖아요. 잘하면 1년에 1억씩은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1억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작으면 그렇죠. 예. 잘 못하는 경우가 잘 못하면 여기서는 진짜 까망입니다. 만약 뭐 수혜가 와가지고 저 뭐야 하우스로 밖에 내 건 잘 지었어. 근데 밖에 수리 시설이 안 들어가지고 물이 너무 좋았어요. 수박 막 툭툭 떠나네. 미쳐버립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야. 그거는 자연 재해기 때문에 뭐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그게 많이 아니라 들고. 이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물을 재배했을 때 거기에 대한 BEP나 수익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나. 그렇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아까 보면 병립표 자체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2022년부터 했어요. 1년뿐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네, 데이터가 없어요. 저 스마트팜 건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수명 기간이 한 얼마나 되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사입한 거 다 갚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알겠는데 근데 이제 건물의 수명 기간이 7, 8년이면은 이렇게 뭔가 보수라든지 가격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7, 8년이 아니라 여기 가장 좀 비용이 좀 많이 관리할 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비닐값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투과율도 떨어지고 하고 또 오래되면 연로가지고 찢어져요. 그 교체는 한 2, 3년 정도, 그러니까 국산 비닐을 쓸 때 2, 3년 정도면 또 비닐도 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시설비하고 그 에너지 연료비가 이렇게 뭐 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맞습니다. 이 스마트팜 자체의 어떤 상용화되는 게 네. 조금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이게 좀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 한 기간이 얼마나 스마트팜 되니까 스마트팜이 조금 가격도 내려가고 시설비도 조금 다운되고 에너지 연료값도 조금 다운되어야지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대략. 기술은 저희들 생각했을 때 기술 좋아지는 것은 뭐 5년 안에 저는 저 3세대까지 간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은. 5년? 네, 5년 안에 3세대까지 가는데 지금 자재값이 코로나 이후로 뭐 2배, 3배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지금 저도 만약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뛰는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지금 시설비하고 연료비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되지 않는. 예. 지금 뭐 외국에 전쟁도 일어나고 유가 뛰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들이시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블라젠의 수행식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농축진흥청에서도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떨어뜨리고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근무하시고 전문가이신데 약간
스마트폰 보는 게 면역력의 관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 예.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20개월 정도 공부해서 물론 많이 배우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그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전력을 하는 거예요. 전력을. 그러니까 자기 시간하고 뭐 노력 같은 것을 다 투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축제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입대파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팜으로 힘든데는 작물이 장점이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조드리는 말은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관광 오시는 것 같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설명을 못 드릴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진짜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 오듣기, 놀러 오듣기 뭐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큰일 납니다. 몸이 다 망가지고요. 예, 시간 뭐 돈도 엄청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그 루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잘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없다. 내가 3년치 먹을 것을 내가 갖고 추첨을 한다. 귀농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사전 작업도 충분히 해주셔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작물 선택도 잘해야 하고. 작년에 2023년도에 가장 수익이 컸던 작물이 뭔지 아시죠? 복숭아. 오이. 엄청 비쌌습니다. 한 박스에도 10만 원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돈을 그때 많이 벌 수 있었죠.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고 오이를 따요. 지금 저기도 오이가 심어졌는데 오이를 따고 이렇게 가보면 뒤에서 뽑히고 따라옵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돈이 돼요. 이렇게만 맞아가지고 몇 년 더 온다고 하면 2, 3년 땡길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법인이 있습니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약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카는 농산이나 애농이나 뭐 그런 그 업체들이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공무원도 거기 못 들어가고 기업적으로 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작물도 키워버리고 그게 큰 기업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예. 좀 스마트폰이라든지 시설을 하고 들어갈 때 지금 현재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00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와 계신 분들은 전부 장년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개인 도구로 짓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 사업하고 관심 있는 장년층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 청년보다도 장년층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농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첫째 시설 투자 비용 같은 경우가 장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조라든지 보조 사업들이 많은 것들이 제한이 연령으로 맞춰서 제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연령으로? 네, 지자체 가다 봐도 그러면 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이런 관심 있는 장년층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장년층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보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년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 자금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조비를 받아서 하면은 더 100세 시대까지도 농사를 시설을 해서 자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 쉽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글 하시면서도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가지고 장년층에게도 혜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지금 저희가 여기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어떤 농업 학교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자체에서는 우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청년하고 귀농인들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 기존 농가들을 위한 시설이나 뭐 이런 지원들 또 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각 시도에 다 농업기술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범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서울시에만 계시고 다른 경기도 시군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고 연초에 그 사업들이 나와요. 농업인이면 됩니다. 연령제 안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하우스도 막 져주고 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지고 내부 시설을 해주는, 그러니까 기본 기반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부 시설을 해주는 어떤 그런 보조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걸 꼭 한번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조사업이 이렇게 이 정도로 두꺼운 책자로 나올까요?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있어요. 책으로도 나오고 요즘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현장으로 가셔서 제가 좀 내 아이디랑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플래치 해가지고 저게 유럽병 상출해. 이시수 예, 여기는 DFC식이라고 물 위에다가 수치를 띄워서 가맥 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 봤는데 저쪽 안쪽에 보시면 부추가 가맥 수경으로 띄우고 감의 수백 트럭 위에다. 여기 치고가 7m 타고요. 이 위에 스크린이 날씨가 더우면 싹 쳐지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좀 시원하실 겁니다. 이게 배지가 코코피트에 앞면 배지를 해가지고 유면을 해가지고 올려서 위줄을 끌어가지고 재배를 하는 이게 나와 있는 그걸 뭘로 만들어요? 황금이라고 그런 광물질이 있습니다. 완전 식물입니다. 광물 안에서 키워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뒤에 빨리 따라가 보세요. 뒤에 보면은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물 떨어져요. 그러니까 뒤에서 탑사라고 쏴주면 그 시원한 공기가 덕수를 가고 물을 터집니다. 에어컨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냉방을 해요. 이 기름방도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냉장방 공기가 이렇게 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이 너무 세다든가 하면 센서가 그걸 감지를 해서 방향 센서를 감지해서 혹시나 신호를 주게 되는데 여기는 제어 시스템 움직여서 스크린이 같이 농가들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위에다 끈으로 묶어놨어요. 지금 이게 행인베드라고 하는데 이 보면은 여기 이런 튼튼한 사각 기둥이 있어야 이제 하중을 해요. 그리고 이쪽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예전에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좀 일찍 오셨으면 딸기가 이쁘게 이렇게 다니게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제어 시스템을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을 하는데 보통 한 개의 기계가 15대씩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넣어 부추. 그게 씹은 유럽 상추 더 끝에 가면 부추 같아. 이거 자체 유럽 상추. 유럽 바질이라는 거래. 바질. 부추 같아. 바질이. 물 위에다 띄워놓는데요. 이건 딸기. 딸기 안 들렸지? 아까 거기에 딸기 심는 거네. 우리가 봤던 거. 딸기 오이야 오이. 오인가 봐. 아 이게 부추래 부추. 이쪽에 건 좋네. 이거 솔부추 같은데? 부추.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네덜란드? 저희들은 이제 마그마나 뭐 이런 국내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전차 이런 거 많이 쓰는 이건 상당히 수병재배사 돌아가고 다시 돌아오면 들어오는데. 수고하십니다.